그 사람이 내 어머니라고요? 오강수는 그날 밤 한숨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늘 군인처럼 단정했던 그의 일상은 단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전화의 주인공은 독고탁이었어요. 그리고 내용은 상상도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네 엄마가 누군지 내가 알게 됐거든. 처음엔 거짓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저 술도가를 망하게 하려는 수작이라 무시하려 했었죠. 하지만 독고탁의 말투에는 무언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리고 싶어 한다는 진심이 느껴졌죠. 더 충격적인 건 그 이름이었습니다. 장미애. 독고 세리의 어머니이자 유독 자신을 의식하던 그분이 자신의 생모라니요. 오강수는 이 사실을 형제들에게 말하기가 고민되었습니다. 특히 범수 형. 형은 장미애의 딸 독고 세리와 좋아하고 있는데 내 존재가 어떻게 비춰질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 시각 오범수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장미애가 울면서 찾아왔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범수 씨, 세리 아빠가 다 알아버렸어. 강수가 내 아들이라는 걸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는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고 수없이 말끝을 흐리며 괴로워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짊어져온 업보 앞에 무릎 꿇은 인간의 나약함이었습니다. 강수한테는 내가 직접 말할게. 장미애는 숨기고 숨겼던 진실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독고탁은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미애가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처녀 행세를 해? 그리 고고한 척하더니 결국 지 자식도 버려놓고 평생을 날 속여먹어? 그는 오강수를 향한 협박의 칼날을 예리하게 갈고 있었습니다. 가족? 형제? 네가 그렇게 아끼는 형들이 네가 누구 자식인지 알게 되면 과연 똑같이 대해줄까? 잔혹한 웃음과 함께 독고탁은 오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오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 제 가족은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과 형제들 뿐입니다. 더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 짧은 말에 독고탁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토록 힘들게 쥔 비밀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듯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강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분이 내 엄마일까? 오강수는 그제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독고탁의 의도는 예상 밖의 변수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옥분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오흥수와의 관계로 인해 술도가 안팎의 상황에 남다른 감각을 갖고 있었고 최근 술도가 주변의 독고탁의 수상한 움직임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흥수 오빠, 요즘 세리 씨 아버지가 좀 수상해요. 이상한 기자들이 술도가 근처를 서성거리는 거 알고 계세요? 오흥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느낌이 안 좋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지옥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도 주변에 더 알아볼게요. 술도가에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녀는 오랫동안 술도가 사람들을 지켜봐 온 동네 미용실 원장이자 흥수의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한때 팬클럽 회장이었던 그녀는 이제는 가족 이상의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고탁이 움직이기 전 마광숙에게 말했어요. 광숙 언니 미용실에 있으면 온갖 얘기가 다 들려와요. 아마 몰래 술도가 자료를 빼내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알아볼게요. 마광숙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담담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옥분 씨. 마광숙은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 마음먹었어요. 한편 장미애는 오강수와 마주할 그날을 앞두고 술도가 근처 호텔에서 홀로 밤을 보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베넷 저고리를 꺼내며 그녀는 무너진 듯 흐느꼈습니다. 강수야, 엄마가 정말 못난 엄마야. 하지만 이제라도 말하고 싶어.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녀는 손에 쥔 작은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술도가 사람들이라면 나보다 더 잘 키워줄 거라 생각했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내일만큼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강수의 눈을 똑바로 보며 그 모든 진실을 말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형 오범수는 오강수에게 말했습니다. 강수야, 아침 먹으면서 형이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인데, 형? 그냥 너랑 요즘 이야기를 통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복잡했지만 형의 말에서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술도가 거실에서 오범수와 오강수가 마주 앉았습니다. 형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국을 건넸습니다. 먹어. 먹어야 힘이 나지. 오강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국을 한 숟갈 뜨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 나 누가 날 낳았는지 알아? 오범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이야긴 네가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강수야, 형은 언제나 네 편이다. 그 말에 오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막 자신을 향해 오는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듯 했습니다. 어쩌면 진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외면이었음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장미애는 술도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아 떨리는 숨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이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장미애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발을 들였습니다. 이제 아들인 오강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술도가 거실 안 짙은 침묵 속에서 마주한 두 사람. 오강수는 장미애를 보자마자 일어서긴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말문을 열지 못한 채 몇 초간 머뭇거렸습니다. 강수야, 장미애는 한 걸음 다가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 너 그렇게 버려두고 평생을 맘 편히 발 뻗고 잔 적 없어. 너무 미안해. 오강수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혼란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왜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요? 장미애는 두 손을 가슴 앞에서 꼭 잡았습니다. 너무 미안해. 그땐 상황이 그랬고 너무 어렸고 가진 게 없었고 그런데 그 어떤 말도 네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종이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때 아기였던 오강수를 품에 안고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널 버린 게 아니라 널 지키고 싶었던 거였어. 오강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그 말에 장미애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독고탁은 장미애가 먼저 진실을 털어놓았다는 소식에 다시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네가 먼저 말했겠다. 좋아, 그렇다면 이젠 내가 움직일 차례지.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해. 오늘 밤 술도가 쪽으로 사람 하나 보내. 누룩 보관소에서 사고가 났다는 기사 내일 오전 9시에 뜨게 해. 이제 전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장미애의 고백은 새로운 평화가 아닌 더 큰 위기의 서막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이튿날 술도가 안 채. 아침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식구들 얼굴엔 미묘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전날 있었던 장미애의 고백은 모두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고 오강수는 여전히 방 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오범수에게 물었어요. 도련님, 강수 도련님 아직 안 나왔어요? 오범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새벽까지 불도 안 껐더라고요. 생각이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 혼자 두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지옥부는 미용실 출근도 미룬 채 마광숙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장미애와 우연히 마주치고 둘의 사연을 오흥수에게 듣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광숙 언니, 강수 씨 친어머니 그분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강수 씨 마음은 어떨지 저도 걱정이 돼요. 마광숙은 가슴을 문지르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강수 도련님 마음이 너무 걱정이에요. 바로 그때 오강수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 밑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형수님, 형 저 출근할게요. 모두가 그를 말릴 틈도 없이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단단한 결심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 시각 LX 호텔 회장실. 한동석은 오강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와 함께 장미애의 고백 사실을 정리한 문건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독고탁 쪽에서 움직이겠군. 비서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신라주조 쪽에서 기자단 접촉 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술도가 관련 불법 누룩 유통 의혹 제보입니다. 한동석은 조용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시작됐군. 강수를 향한 공격이 술도가를 향한 것도 동시에 시작된 겁니다. 한편 독고탁은 다음 수를 위해 모종의 계약서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장미애가 과거 술도가 공금으로 개인 계좌에 이체했던 기록을 부풀려 조작된 문건이었고 그 서류를 언론에 넘기기 직전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또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독고 세리였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아버지 서재에서 그 서류를 보게 되었고 단번에 직감했습니다. 아빠, 이걸로 강수 오빠 공격할 거예요? 독고탁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문제냐? 그 녀석이 우리 집안 망가뜨리게 둘 순 없지. 아빠, 강수 오빠 제 친오빠예요. 엄마가 낳고 술도가에 버렸다면서요. 제가 다 들었어요. 그 순간 독고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딸이 알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는 겨우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그 애를 감싸겠다고. 지금까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세리는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아빠, 제발 이건 아니에요. 세리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독고탁은 결국 계약서를 언론사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한 줄 기사와 함께 술도가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라주조 단독 제보. 독수리 술도가. 과거 공금 유용 정황, 가족 간 분쟁 진실은? 오천수는 뉴스를 보다가 화를 내며 이게 뭐야? 강수가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잖아. 누가 이런 걸 퍼뜨린 거야? 오범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리 아버지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어. 그 시각 술도가 창고 한편. 누룩 보관소에서 이상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화학약품을 유입시킨 흔적이 있었고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이 정도면 방화 시도네요. 보안 카메라 분석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카메라는 며칠 전부터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의도된 정황임을 알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마광숙은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지켜내야 해요. 술도가도 강수 도련님도 절대 이대로 당할 순 없어요. 그러나 이번 싸움은 단순한 음모를 넘어선 전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는 독고세리가 좋아하는 오범수의 가장 아끼는 존재, 바로 딸 오한이를 약점으로 삼으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각 술도가 마당 한편. 바람결에 희미하게 문이 삐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광숙은 창밖을 내다보았고 문득 창고 앞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가며 속삭였습니다.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그림자는 이내 사라졌고 마광숙은 곧장 안으로 돌아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술도가에 누가 침입하려다 도망친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 없는 쪽이었어요. 경찰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젠 모두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도가 안채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경찰의 출입 금지선이 둘러진 누룩 창고 주변엔 기자들이 여전히 진을 치고 있었고 동네 주민들 사이에선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경찰까지 왔다던데 진짜 방화 시도래요? 그러게요. 술도가 망한다느니 뭐니 말들 많아요. 마광숙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로 식구들에게 따뜻한 차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그쪽이 바라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절대 얼굴 찌푸리지 말고 평소처럼 움직여요. 오흥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자들 시선도 의식하셔야 해요.
그때 오범수가 전화를 받으며 다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니 유치원에 이상한 사람이 접근했다고 해요 하니 친엄마인지 세리 아빠인지 바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술도가 안에 긴장감이 퍼졌고 마광숙은 당장 같이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범수는 말렸습니다. 형수님은 여길 지켜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한편 독고세리는 부모님이 술도가 공금 횡령을 한 사실과 엄마가 강수 오빠를 버린 일까지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강수 씨가 내 오빠라니. 그녀는 결국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동석이었습니다. 회장님, 저 세리예요. 아버지가 지금 뭔가 더 큰 걸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한동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요, 세리양 바로 잡고 싶다는 마음이면 나도 도울게요. 그날 오후 강수는 조용히 술도가로 돌아왔습니다. 마광숙은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말했습니다. 강수 도련님 많이 피곤하죠? 들어가서 좀 쉬어요. 따뜻한 차 준비해 둘게요. 오강수는 마광숙의 말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형수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오강수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미소를 보였습니다. 바로 그날 밤 독고탁은 또 다른 계약서에 서명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끝낸다. 술도 가든 오강수 놈이든 가만두지 않겠어. 그리고 누군가 독고탁의 지시를 받아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건 술도가의 과거 장부 복사본과 조작된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그 시각 마광숙은 한동석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저희 술도가 쪽 CCTV 재정비하려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엔 대비해야 해요. 한동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LX 호텔 경호팀 한 명 술도가로 보낼게요. 감시보다 방어가 필요한 시점이니까요. 그날 밤 술도가에서는 오래된 장부들이 하나둘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오범수, 오천수와 함께 오래된 기록들을 하나씩 다시 확인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누군가 조작한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술도가 회의실. 오범수가 복사된 장부 사본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페이지 보세요. 입금 내역이 실제 계좌 흐름과 맞지 않아요. 누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예요. 오천수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거래가 이렇게 많았다고.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군. 완전히 조작이에요. 마광숙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경찰이나 언론이 들이닥치기 전에 먼저 진실을 공개해야 해요. 우리가 숨긴 게 아니라 당한 거라고. 그 순간 LX 호텔에서 파견된 경호팀 소속 김 실장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USB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젯밤 술도가 주변 CCTV를 복구하고 백업한 자료입니다. 누군가 창고로 침입한 영상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가려져 있지만 체형과 움직임으로 봐선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물 같습니다. 오범수는 그 USB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전문 분석 맡겨보죠. 이게 언론에 나가기 전에 한 발 먼저 대응해야 합니다. 동시에 독고세리는 몰래 아버지의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독고탁의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고 그 안에 남겨진 원본 계약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숨죽인 채 사본과 비교했고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아빠, 이렇게까지. 그녀는 계약서 사본 일부를 찍어 마광숙에게 보냈습니다. 마광숙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지옥분에게 연락했습니다. 옥분 씨, 세리 씨 데리고 오늘 LX 호텔로 좀 와주세요. 이건 더 이상 우리 손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에요. 그 시각 독고탁은 마지막 수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와 함께 장미애의 과거 이체 내역과 강수의 거주지에 관련된 각종 문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 거야. 마지막 일격을 날릴 시간이지.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딸 독고세리의 손에 그 거짓의 실마리가 넘어가고 있었다는 걸. 한편 오강수는 회사 옥상에서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선 한봄은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강수 씨,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줘요. 저는 강수 씨 편이에요. 그거 하나만 알아줘요. 강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제 생각해줘서. 보미 씨가 지금의 저를 버티게 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마광숙과 오범수는 LX 호텔로 향했습니다. 한동석이 기다리고 있었고 세리도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서로 마주한 순간 마광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꺼낼 시간이에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전 언론사의 술도가 공식 성명이 전달되었습니다.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한 해명과 조작된 문건의 정황, 그리고 내부 침입 사건의 분석 결과까지. 오강수는 그 발표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엔 아직 무거운 돌덩이가 있었지만 이제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고탁에게도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귀하가 유포한 문건은 허위로 확인되었으며 명예훼손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문서를 받아든 독고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딸 독고셀이었습니다. 이게 아빠가 원하는 가족의 모습이에요? 아무도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강수 오빠도 우리 가족이에요. 그 말은 독고탁의 마음에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드라마 에피소드 어떠셨나요?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더욱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드라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